보험사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에 질문하시는 글을 보고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테니까요.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랑 보험사 어디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은 1금융권이고 보험사는 2금융권이라는데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금리를 알아보는 중에 은행이랑 보험사랑 별 차이가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은행은 1금융권이고 보험사는 2금융권이죠. 그렇긴 한데, 이 두 개 중에 금리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은행 대출부터 받아야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라는 질문은, 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고 보험사 대출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채가 늘어나면 내 연봉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내 연봉보다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신용정보 평가회사에서 내 신용도를 약간 하락을 시킵니다. 근데 은행보다는 보험사 대출을 조금 더 하락을 시키죠.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점이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 보험사 대출은 뭐 1.5점 또는 2점이 하락이 되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은 그보다 더 하락이 되겠죠. 모든 대출은 신용도가 하락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은행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약정 기간 동안 중도상환을 하면. 그런데 보험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비율 그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 면제, 100% 면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내고 중도상환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사 대출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금융권 대출부터 받게 되면 이 대출이 꼬여버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을 안 받고 보험사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보험사 대출 다음엔 어디입니까?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있잖아요. 뭐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도 있을 테고요. 이 보험사 대출을 먼저 받게 돼버리면은 은행으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먼저 받았다가 그 다음에 보험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마을금고, 농협 등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순서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양구 작전동 쪽에 아파트 구입을 할까 하는데 조정 지역이라서 대출이 50%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더 나오는 데가 없는지 알아봐도 안 나와서 글을 남겨봅니다. 보험사 쪽으로 알아볼까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70% 이상 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매 자금의 몇 프로까지 나올까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50%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은행에서. 혹시나 보험사 쪽에서는 대출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세요. 무주택자고 자기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니까 먼저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보면 실수요자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LTV가 7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70%,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도 LTV가 70%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은. 실수요자 요건을 한번 볼까요?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인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본건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들어오시면은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에 들어옵니다. 실수요자 요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말고 그냥 일반적인 실수요자 요건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분양잔금 대출을 받거나 매매잔금 대출을 이 보금자리론 말고 다른 상품으로 이용을 할 때 그 실수요자 요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는 거부가 되었는데 뭐 기존 대출이 거래가의 3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시세에 기존 대출이 3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서 소득도 없고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보험사도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고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님 명의로 보험사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머님의 아파트로 제가 자녀분이 개인 사업자인데
소득 증빙 가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가능하다면 누가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지 여쭤보셨는데요. 그 어머님 명의로 보험사에서 가능한지, 은행 LTV와 보험사 LTV는 같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한도가 안 나오면은 보험사도 한도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머님 명의 아파트로 자녀분이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아파트를 제공해주면 되고요. 자녀분께서 채무자, 그러니까 제3자 담보 대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녀분이 개인 사업자가 있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LTV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대출을 받으면 누가 유리한지 한쪽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어머님께서는 지금 소득도 없으시고 기존 대출이 아파트 그 주택 시세의 30%가 차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보험이 MI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전매 후에 잔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MI 대출이 80%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80%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 분양권은 2억 5천, 지역은 용인입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 시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포함해서 80%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일단 MI 대출이 어떤 건지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MI 대출은 그 구입자금 용도로만 할 수 있는 대출이고요. 전용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LTV가 70에서 80%까지 나오는 대출이고 DTI가 45% 이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건들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존 등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보존 등기가 뭐냐면 그 왜 빈 땅에다가 이제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고 난 후에는 그 보존 등기가 보통 없거든요. 건설사에서 보존 등기 보통 안 하고 그냥 집단 대출로 후치 담보로 해서 그 지정된 은행에 대출을 받게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존 등기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보존 등기가 없는 그 아파트는 MI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가 있다라고 해도 그 MI 대출은 보통 이제 일반 매매하는 아파트만 대출이 돼요.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일반 매매하는 아파트. 그래서 이런 그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MI 대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본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지금 가뜩이나 요즘 그 대출 총량제 때문에 대출도 많이 못 하는데 어려운 대출을 하겠습니까? 쉬운 대출만 하죠. 쉬운 대출만 해도 지금 금액이 모자라서 대출할 돈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총량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우량한 대출, 아주 양호한 대출만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대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 발코니 확장비를 물어보셨는데 발코니 확장비는 제외하는 거죠. 담보대출 일반 MI 대출뿐만이 아니라 그 주택담보대출 한정을 할 때도 발코니는 빠집니다. 순수 분양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발코니 비용은 안 들어가니까 그 점 알고 계시고요. 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진행 중인데요. 자서는 저번 주 목요일에 완료를 했고, 자서는 자필 서명을 한 거죠. 대출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죠. 오늘 기표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와서 내일 본사에서 전화가 갈 거라고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결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해피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늘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대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 정도 약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해피콜 전화가 가는 전화기 때문에 본사에서 꼭 전화가 온다라고 해서 부결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해피콜이라는 거는 이제 대출 실행 전에 본인 확인을 하는 거죠. 누가 홍길동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대출 신청 금액이 얼마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대출 적용 금리는 몇 퍼센트고, 대출 기간은 언제까지고, 뭐 중도상환 수수료는 몇 퍼센트고, 이런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확인을 해 주셔야지 대출금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